대세 하락장입니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 반등 수준이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펼쳐지지 않고 있어요. 곧버스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럴 때는 오케이. 그럼 어떨 때 오케이냐? 개인이 코스닥 상승에 베팅하고 있고 지금 조금 이제 패턴이 바뀌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상승에다가 베팅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근데 개인들이 어땠냐면은 곧버스, 인버스 상품에 베팅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장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팔았어요. 시장이 하락하니까 이번에는 인버스 투자를 멈추고 뭘 샀어요? 저가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저가 매수 주식도 사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그러니까 ETF 상품들, 지수가 상승했을 때 같이 먹는 그런 상품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만 잘 선정을 하고 지수만 때만 잘 잡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방향이 더 좋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행보가 엇갈렸는데,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일일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3월 31일부터 4월 2일 기준으로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어떤 종목을 샀는지 봤더니, 자, 레버리지 상품을 제일 많이 샀어요. 코스피에선 코덱스 레버리지. 한마디로 지수가 올라갈 때 플러스를 먹는 이 상품, 그러니까 지수 상방에 베팅한 거예요. 상승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스피 코스닥 상승에 베팅했고요. 삼성에스디아, LG엔솔, 이 2차 전지 업체들, 그리고 한미반도체, 낙폭 과대죠. 최근에 많이 빠졌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HBM으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경쟁사 붙고 그러면서 공매도 엄청 들어왔죠. 셀트리온, 현대로템. 그 다음에 코스닥에 뭐 샀어요? 에코프로, ABL바이오, 레인보 로보틱스, 오름 테라퓨틱스, GI 이노베이션 뭐 이런 애들이에요.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좀 로봇 샀어요. 개인이 매도한 건 뭐예요? 곧버스를 매도를 합니다. 그동안 사던 곧버스를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곧버스가 이제 올라가니까 매도를 한 거지 뭐. 그 다음에 HD 현대미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요런 종목들을 그 30년 국채, 안전자산도 파네? 그러면 위험자산 쪽으로 개인들은 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부터 해가지고 주로 뭘 샀어요? 주로 매도를 한 게 뭐예요?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 애들,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애들이죠. 그런 애들을 팔았습니다. 자, 기관은 많이 매수한 게 뭐예요?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 곧버스, 오히려 기관은 하방에다 베팅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중공업 관련주, LG엔솔도 샀어요. 현대차도 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파마리서치, 개인하고 정반대로 가죠. 에코프로도 좀 샀습니다. 기관이 매도한 거는 레버리지, 상방 베팅하는 건 다 팔았어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팔고, 그 다음에 원전주 팔고, 미국 산업 팔고, 산업 레버리지도 팔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를 좀 팔았다, 기관은.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한 건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APR 조금 다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곧버스도 매수를 합니다. 코스닥에서는 펩트론, 코온티슈, 찐페롭틱스 이런 애들을 매수를 했고, 에코프로비엠도 코스닥에서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이 매도한 애들은 누구냐면은 전기전자, 자동차,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조선. 딱 보이죠? 최근에 하락한 애들, 걔들을 다 팔았어요. 코스닥에선 누구 팔아요? 외국인이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제약바이오. 외국인이 주로 공매도 때리는 애들 위주로 판 게 지금 보이죠? 딱 눈에 보입니다. 자, 수급 상황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조정에 대비하면서 곧버스를 매수하면서도 낙폭이 컸던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애들을 매수했고, 2차전지, 바이오, 레버리지 종목, S&P 500 ETF 이런 걸 매도를 했어요. 외국인은 원전, 방산, 전선, 바이오 이런 애들을 샀어요. 개인은 그러면은 뭘 사요?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 개인이 많이 산 걸 샀어요. 외국인하고 정반대로 갔죠. 그리고 지수 상방에다 베팅했습니다. 외국인은 상승하고 하락에 동시 베팅을 했고, 그러면서도 공매도 때리는 애들이 정해져 있었고, 기관은 하방에 베팅을 했고요. 개인은 상방에 베팅을 하면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죠. 또 엇갈리네? 개인들은 공매도 재개에도 내릴 만큼 내렸다고 생각하고 저가 매수, 특히 코스닥 집중 매수에 들어갔고, 지수 역시 하락이 아닌 상승에 베팅을 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공매도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곧버스 매수를 하면서 낙폭과대, 실적 우선으로 방어가 되는 애들 위주로 산 거예요. 안전빵이죠. 외국인은 뭐예요? 더 안전빵, 양방향으로 했어요. 하방도 걸고 상방도 걸고, 그래갖고 지수 움직임에 베팅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실적 개선 업종 위주로 때리면서 공매도 얘네들이 집중적으로 때리는 애들 위주로 해갖고 매도를 때려버린 거죠. 한마디로 개인은 리스크보다는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좀 과감하게 배팅을 했고요. 기회로 본 거고요.
나머지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본 거죠. 아직까지는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 분산에 다소 실패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고전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업종별로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아직 관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 지금은 중론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뭐냐면 상승 베팅, 위험 자산에 강하게 자금을 투입한 것만 아니라면 하락에 강하게 베팅한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물론 이건 종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상승 베팅은 낙폭과대 구간에서 시간이 해결해줘요. 물론 이제 종목 잘 골라야 되지만 근데 하방 베팅은 진짜 본전까지 오는 게 힘듭니다. 이거는 상품 구조 때문인데 산술적으로 하락장이라고 생각해갖고 곧버스에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하락이 일어나면 수익이 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제 상승장이 왔어. 그럼 손실이 나잖아요. 상승하다가 지수가 본전에 오면은 내 것도 본전이 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곧버스 상품은 본전에 안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2,500에 사갖고 2,100 갈 줄 알고 곧버스를 샀는데 2,900을 가버렸네, 거꾸로. 손실이 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2,500이 왔어. 그럼 산술적으로는 본전이 와야 되는 건데 얘는 본전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그 사실에 그 구간에 상품을 장기간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내가 산 지수가 오더라도 손실이 복구되지 않는 상품의 복잡한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산돼요. 매일매일 수수료가 정산되고 그러면 조금씩 깎여 나가거든요. 보합권이나 내가 거꾸로 베팅했을 때는 이건 손실이 크고 손실을 복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절대로 개인이 큰 비중을 장기간 투자하면 안 되는 게 곧버스 상품입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등의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들은 하루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횡보가 계속 이어져. 그러면 이 횡보가 이어지니까 지수는 움직이지 않지만 여기서 계속해서 하루 단위로 정산이 이루어지니까 수수료도 정산돼, 모두 정산돼, 막 정산돼. 그러면은 내 건 계속 깎여 나가고 있는 거죠. 조금씩. 그리고 반대로 거꾸로 역배팅에 실패를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그동안에 깎여나간 금액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지수대가 오고 내 본전 지수대가 와더라도 복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손실은 더 커집니다. 지수 상승은 영원하지 못하니까 지수가 하락을 해도 내가 가진 가격대는 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곧버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쇼 치는 게 위험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당일 정상 구조이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본전 찾기 어렵다. 근데 자, 여기부터가 본론입니다. 최근과 같은 시기에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기인데 오케이냐? 역배팅 상품은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오래 갖고 있으면 손해고 몰빵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 개인이 위험 해지용으로 빅 이벤트를 앞두고 단기간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상품이다. 여러 번 강조해드린 바가 있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공매도 전면 재개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오늘 있었죠. 이런 자주 일어나지 않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의 변동성이 커져요. 일단은 현금이라는 종목이 25에서 30% 이상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서 꺼내서 하면 되니까 금상첨화죠. 거기서 꺼내서 팼다가 바로 팔면 되니까. 안타깝게 근데 현금 비중이 높지 않거나 현금이 아예 없고 종목에 싹 다 물려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는 빅 이벤트 전에 5에서 10% 정도의 비중으로만 좀 꺼내가지고 곧버스에 짧게 매수해보는 게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이 났어. 그러면은 기분 좋게 던지면 되죠. 곧버스 해가지고 만약에 지수가 어제처럼 그저께처럼 한 2% 빠져 3% 빠지면 6% 먹잖아요. 땡큐 베리마치 하는 거고, 만약에 지수가 생각보다 덜 빠지거나 아니면 보합권에 있어 재미없어 그럼 팔고 다시 원래 걸 사면 되는 거고요. 손실이 나도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뭐 2배 추종해도 그렇게 많이는 안 움직여요. 그리고 부담이 적습니다. 실제로도 큰 피해 없이 또 잘라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리는 배팅을 할 때 높은 곳에다가 배팅을 해야 되는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락 확률이 특히나 높은 상황에서는 짧게 리스크를 분산시켜 갖고 숏을 쳐보는 것도 방법인데, 여기다가 제발 비중을 싣거나 나라가 망해라 아니면 종목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더 크게 돌아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단기간 해볼 만한, 이벤트성으로 해볼 만한 방법인데 생각보다 쏠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하락 장기화를 노리면서 인생 역전을 꿈꾸기에는 요 이제 숏 상품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음의 복리 효과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산이 매일매일 돼갖고 계속 그게 쌓인다고, 누적된다고요, 손실이. 그리고 수익 내기가 어려운 구조니까 요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하락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최대 10%, 적게는 5%, 3에서 5% 정도씩 한번 리스크 분산을 해보시는 게 좋다. 한마디로 최근 시장 상황처럼 대형 이벤트가 잦고 증시 변동성이 강하고 하방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이벤트성으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괜찮다는 거고, 하루 했는데 내 생각과 다르게 실패했어. 그러면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종목 가지고 있듯이 뭐 손실인데 수익 나겠지, 이렇게 하면은 음의 복리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손실이 누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기계처럼 할 자신이 있는 분들, 그리고 리스크 분산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이럴 때 좀 불안한 분들, 기분이라도 좀 전환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땐 오케이인데, 인생을 역전시키겠다, 그리고 이거를 기다려갖고 존버하겠다, 몰빵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모든 상품은 이렇게 구조를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나 특성을 고려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변동성을 지닌 빅 이벤트는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야, 이거 좀 일찍 얘기해 주지 그랬어.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요. 예컨대 통화 정책이 확확 바뀌면서 FOMC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FOMC가 변곡점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번처럼 공매도 재개가 되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금지됐다가 나중에. 그다음 관세가 또 다른 식으로 부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 불확실성이 분산 차원에서 일부를 베팅하는 게 좋고요.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 아니면 말고 맞으면 좋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딱 오케이라는 거니까요. 방법이나 취지, 의미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양방향 전략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까 보셨다시피 외국인들도 쓰고 있고 기관도 잘 쓰는 전략이니까 우리도 잘 알고 가끔 시도해보고 써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머릿속에 주지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